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대형마트 중심의 국내 유통산업 구조가 편의점 업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 조치 등 강력한 유통 규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라는 호재를 발판으로 편의점 업계가 폭풍 성장을 이어가면서 국내 유통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마트의 매출은 수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2012년 8조 9천억 원이었던 롯데마트 매출은 지난해 8조 2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 홈플러스의 매출도 같은 기간 8조 8천억 원에서 7조 9천억 원으로 11.7%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요 편의점 매출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2014년 3조 3천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4조 9천억 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GS 리테일의 편의점 GS25도 같은 기간 매출이 3조 5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60% 증가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매출 역시 이 기간 약 1조 1,500억 원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들이 사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출점 제한 조치와 의무 휴업 등 강력한 정부의 유통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규제와 월 2회 의무 휴업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곳에서는 대형마트가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유통규제법 시행 이후 주요 대형마트들은 매출 증가의 주요 동력인 신규 점포를 10개 정도밖에 늘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체들은 2012년 이후 8,000곳 이상의 신규 매장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아직 편의점 매출이 주요 대형마트의 매출을 따라잡진 못했지만 이런 추세가 몇 년간 지속되면 두 업계의 매출 규모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들과 시장 흐름 살피셔서 관련주들 움직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는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북한은 미국 선전포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코스피가 26일째 엿새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이 대형 IT 주를 중심으로 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78억 원, 또 3,852억 원을 매도 우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홀로 5,065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26% 하락한 2,374.32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미국 나스닥 기술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3일째 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6일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43억 원, 또 12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마감을 지었고 외국인은 홀로 414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는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0.06% 상승률 보여주면서 642.40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과 은행, 제조업 등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와 건설업, 또 철강금속, 유통업, 비금속 광물과 음식료업, 석유의복, 또 운수창고 등 대다수 업종들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9만 8천 원가량 내린 258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일보다 4,200원가량 떨어지면서 82,100원에 종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주가 경신 행진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이날 각각 216억 원, 또 406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아래로 꺾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LG화학, 또 신한지주, 네이버 등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또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은 상승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수주 소식을 발표함에 따라서 각각 급등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상당수 업종들이 올랐지만 시총 상위 IT 업종들이 빠지면서 전체 증시가 하락했다며 열흘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최근 많이 오른 IT 업종을 중심으로 특히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차익 실현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LG전자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순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또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인터플렉스와 메디톡스, 휴젤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에서는 파라다이스와 에코프로, 펄어비스 순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셀트리온과 실리콘웍스, 또 제일홀딩스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또 국제유가,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전일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또 최근 유가 인상에 따른 조정 장세 등이 장을 영향에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미 간 대결 격화로 전날 급등했던 금값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전일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5% 하락한 51.88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유가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 주요 증시는 기술주가 전일 내림세를 딛고 반등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좁은 폭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반등한 것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제니 옐런 연방주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날 시장은 연준 의원들 연설과 경제지표 등을 주목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기준에 존재했던 이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점진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완만한 금리 인상이 없으면 고용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물가는 고용 호조 때문에 기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또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기존의 진단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마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 파란불 켜면서 22,284.3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15% 오른 6,380.1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S&P 500 지수입니다. 0.01% 오른 2,496.8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바로 독일 총선 이후에 유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인 데다가 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입니다.
스톡스 지수는 이날 하루 종일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고 유럽 각국 지수도 전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변동성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무상은 지난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미국 전략 폭격기가 영공을 넘어오지 않아도 격추할 자위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입니다. 0.21% 내린 7,285.7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깨끗 지수입니다. 0.03% 오른 5,268.7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 닥스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8% 오른 12,605.2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 2375.32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43.95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0.66% 빨간불 켜주면서 26만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전일 대비 17,000원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68% 내린 14만 6,5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하고 있고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코 종목 같은 경우에도 0.79% 내림세 이어가면서 31만 3,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일 대비 2,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2만 9,000원에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등락률은 1.08%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롯데 종목들이 하락세를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43% 내린 17만 2,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일 대비 2,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5% 오르면서 14만 1,500원의 현재가 찍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1.05% 등락률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가량 오른 14만 4,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쇼핑입니다. 네, 0.30% 파란불 켜주면서 19만 7,500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600원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출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68% 오른 14,700원에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0% 오름세 이어가면서 25,200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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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08포인트 하락한 2374.32포인트로 2380선 내주며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이틀째 팔자인 외국인이 3,772억 원가량 많은 물량 덜어내면서 장 마쳤고 개인 역시 1,74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5,065억 원 많이 담아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835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당수 업종은 상승세로 장 마쳤습니다. 운송장비가 4.37% 올랐고 철강금속과 유통업, 건설업 등이 모두 2%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등도 역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전기전자가 3.5% 내린 가운데 의료정밀은 3.3% 하락 마감했고 은행도 역시 1.08%가량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3.66% 하락하며 258만 3천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 출현해 4.87% 하락한 82,1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SDI와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도 동반 하락하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어제는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현대차가 4.6% 넘게 올랐고 현대모비스도 5.23%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기아차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가 각각 2.4%와 2.8%, 7.6%가량 큰 상승폭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도 동반 상승한 가운데 신한지주와 KB금융, LG화학과 네이버, 삼성생명 등은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롯데쇼핑과 롯데푸드가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각각 8%와 5%대로 빨간불 켜주며 장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 수주 소식으로 9.8%가량의 급등세를 보였고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 추진 소식으로 6%가 넘는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36포인트 어제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64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64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7억 원과 21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44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가 2.69%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운송장비 부품이 뒤를 이어서 2.59%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비금속과 건설, 운송 등도 상승 마감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제약과 금융, 컴퓨터 서비스와 IT 부품, 반도체, 출판 매체 복제 등은 약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만 2,5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11%가량 낙폭 시현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8.49% 상승했고 코미팜은 5.35%가량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와 휴젤, CJ E&M, 포스코캠텍과 컴투스, SFA 등도 동반 강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로엔과 SK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등은 어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인 종목은 유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18%가 넘게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한편 토박스코리아는 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7.06%가량 급등세 보였습니다. 소리바다 종목은 삼성전자의 음원 파트너로 일원화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음악 서비스인 밀크가 다음 달 23일 공식 서비스를 종료하고 삼성뮤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음원 파트너사는 멜론과 소리바다인데 앞으로는 소리바다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가상화폐 수혜주로 떠오르며 급등했던 우리기술투자는 하한가로 장을 마쳤고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 역시 24%가 넘는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53개 종목과 468개 종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정도 상승하면서 1136.8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351.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첫 번째 서울식품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식품 종목은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흥국증권은 서울식품의 올해 매출액을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한 6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0%가 넘게 늘어난 5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피자와 피자도우 공급 계약 증가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경우 신제품 출시 효과 및 환경사업 수주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피자 및 피자도우 수주 계약 증가로 생산 설비 투자를 단행한 만큼 하반기 투자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식품은 이른 시일 내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1인 가구 등을 겨냥한 MB 제품 형태의 다양한 크기의 피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서울식품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0.4%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원 상승한 7,5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 종목입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미국 복권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복권 시장은 한국보다 20배가 이상 큰 8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며 올해 내에 미국 복권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 1인당 구매액은 2015년 기준 218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며 복권이 비교적 건전한 레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2016년 12월 복권 정보업체 리치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한 뒤 콘텐츠 전문업체로 거듭났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또리치를 비롯해 국내 최초 무현 만화 플랫폼인 무툰과 웹소설 플랫폼 주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브레인 콘텐츠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4%가 넘는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45원 하락한 1045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롯데쇼핑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지주 주식 분할 및 합병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거래 정지를 하기 전 어제장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과 롯데푸드는 주식 분할 및 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오는 28일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다음 달 30일 롯데지주와 함께 4개의 영업사로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단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에는 임금과 고용 등 소비 지표 개선과 중국 사업 철수, 중국 인바운드 기저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높은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롯데쇼핑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장에서도 3%가 넘는 거의 4%가 가까운 상승폭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8,500원 상승한 24만 8,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 오뚜기 종목입니다. 오뚜기는 하반기에 매출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보고서에서 오뚜기의 올해 3분기와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면 제품의 할인 판매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쌀 가공품과 냉동식품, 라면 카테고리에서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가 부담이 높았던 참치캔에 대한 판가 인상이 단행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쌀 가공품과 냉동식품, 라면 품목에서 주요 경쟁사들의 판가 인상과 마케팅 비용 축소로 경쟁 강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의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오뚜기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장에서도 0.4%가 넘게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00원 상승한 73만 2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습니다.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67.39포인트 내리면서 2330.1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도쿄 증시는 북한발 리스크 심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보다 78.87포인트 내리면서 1257.0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부진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03포인트 오른 3,343.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부동산 규제 우려 해소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계속되는 북한 리스크에 6거래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9시 11분 출발 구간입니다.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세 많이 유입되면서 0.08%가량의 약보합권에서 현재 지수 형성하고 있습니다. 2372.34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48%가량의 상승폭 시현하면서 645.49포인트로 현재 양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어제는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지수 흐름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료업과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와 의약품 순으로 매수 상승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음식료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료 업종은 0.43%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면 CJ시푸드 우선주가 현재 7.71%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900원가량 오르면서 26,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은 3.61% 오른 129,0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한제당 우선주입니다. 3% 가까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4,000원입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1%가량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대림 CNS입니다. 대림 CNS는 현재 3.3%가량 오르면서 14,1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쌍용양회 우선주가 1.45%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4,0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오토글라스입니다. 코리아오토글라스는 1.39% 상승하면서 18,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은 현재 0.47%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J 대한통운이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3.25% 오르면서 15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강금속 업종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2.45% 하락하면서 9만 1,500원 기록하고 있고 황금 ST가 1.9%가량 밀리면서 1,3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아특수강입니다. 세아특수강은 1.64% 하락하면서 2만 1,0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은 1.15%가량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86%가량 하락폭 보여주면서 14,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능기업 우선주입니다. 지능기업 우선주는 1.53%가량 하락하면서 3,855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보험업과 전기가스, 운수장비와 증권업종 순으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하다가 어제는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97%가량 오름폭 보여주면서 260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어제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85% 상승폭 기록하면서 82,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35% 상승하면서 14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는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05% 소폭 밀리면서 208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는 0.34% 하락한 1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1.99%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리바다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8.03%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삼성뮤직의 음원 공급을 맡는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1,79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슨GT입니다. 넥슨GT는 15.14%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니텔입니다. 옴니텔은 5.66% 상승하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류 업종입니다. 현재 1.59%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쿼드엣지 컴바인이 21.17%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00원가량 오르면서 2,6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즈텍 WB입니다. 아즈텍 WB는 3.68% 상승하면서 1,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목재는 현재 0.92%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일재지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7.13%가량 하락하면서 571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2.6% 오름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3,700원가량 오르면서 14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ENM은 하락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0.64% 밀리면서 7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0.67% 상승폭 기록하면서 56만 9,7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에서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539억 원가량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49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536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42억 원가량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억 원과 160억 원씩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둘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366계약과 390계약 정도 담아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621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팔자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지수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신세계에 관한 설명인데요. 면세점 매출의 고공행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3분기 면세점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8,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 591억 원 이상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부문은 하지만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분기 현재 기존점 성장률이 0%로 부진하면서 고정비 상승률은 2에서 3%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점 부문의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있는데 일 매출이 7월에는 34억 원, 8월에는 45억 원, 그리고 9월 현재에는 48억 원가량으로 점차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평균 일매출이 4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손익 분기점 역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3분기 면세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을 약 1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신세계 종목의 면세점 일매출은 40억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더욱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내국인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지난 9월 21일 루이비통이 입점하는 등 점포 경쟁력 역시 상승하고 있고 인터넷 일매출도 15억 원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보따리상 등의 수수료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3에서 4%포인트가량 하락세를 보였고 연말까지는 추가로 3에서 4%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업계 경쟁이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세계의 경우 점포 경쟁력 강화로 수수료 협상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면세점 부문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면세점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의 판단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의 2018년 실적을 매출액 1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판촉비가 안정화돼서 영업이익률이 3에서 5%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세 사업의 PER 15배를 적용하면 면세 사업의 가치만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신세계의 리스크였던 11월 인천점의 영업 종료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공정위가 롯데 측의 인천 부지 인수 조건으로 인천과 부천 지역의 백화점 2개의 매각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 가치만으로 2017년 PER 10배 미만, PBR 0.5배인 현 시점을 리포트에서는 매수 기회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의 현재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신세계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0.5%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떨어진 18만 7,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나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마케팅을 선도하다라는 제목인데요. 2017년 실적 전망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의 2017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8.6% 증가한 1조 5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9% 증가한 2,498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의 80%와 9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유럽 램시만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미국의 인플렉트라는 초기 시장 점유율은 현재 낮지만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판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직판체제 구축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을 도모할 것이며 새로운 파트너십과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해외 바이오텍 기업 M&A를 통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기적인 비전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바이오주 탑픽으로 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간략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램시마의 유럽 시장 처방 데이터로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인플렉트라 미국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주마 등 추가적인 제품 런칭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램시마 이외에도 트룩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2017년 2월 유럽 EMA의 허가를 받았고 4월부터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에서 런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017년 3분기 중으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추가해서 유럽의 5개 국가에 런칭될 예정이며 2017년 연말까지 모든 유럽 지역에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셀트리온 멀티플을 할인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67,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오늘장 오전 구간에서의 출발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87%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상승한 54,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풍산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별도 기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짚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4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3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전기동 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6%가량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나가면서 양호한 판매량이 지속되고 메탈 게인이 약 70억 원가량 발생함에 따라서 신동 부문의 호실적 역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은 미국향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향 수출 물량 확대 등을 통해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라서 자회사 PMX 등의 호조세 역시 지속이 되고 있으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35억 원과 652억 원으로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기동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풍산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간의 구리 가격 급등세에 따른 조정 국면 진입과 최대 소비국인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공급 차질 이슈 해소 때문입니다. 당대회 결과가 확인되는 10월 말까지는 이 숨고르기 장세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수기 진입에 따른 단기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광산 물량 유입 가능성과 유효한 수요 개선 기대감 등을 감안할 때 광산과 정년 구리의 타이트한 실물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시아와 유럽 중심의 LME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중국의 SHFE 및 보세 지역의 재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 측면의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재차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실물 수급 아래에서 구리 가격은 재차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추정 변경 등을 따라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풍산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풍산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 2거래일간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가량 밀려나면서 주가는 현재 5만 9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풍산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현대건설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해외 매출 회복은 내년을 기약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은 하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로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감소하면서 약 4조 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증가한 2,87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감소하면서 총 매출액 역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분기 99.3%까지 급등했던 해외 부문의 매출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빚어왔던 UAE의 미르파 발전공사 마무리 등으로 소폭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비료 공장과 베네수엘라 정유 공장 등 신흥시장 미착공 프로젝트의 착공 전환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해외 부문의 매출 회복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과 관련된 전망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 회복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주한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또 올해 수주한 프로젝트도 대부분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의 정상화와 함께 2014년 이후 중단됐던 리비아 4개 현장의 공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착공 프로젝트의 착공 전환까지 이루어진다면 해외 부문의 원가율은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해외 부문을 중심으로 한 매출 감소와 원가율 하락으로 실적 추정치를 낮췄고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등을 감안해서 기존 목표 배수를 10% 할인한 0.8배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5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본 현대건설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현대건설 종목 주가 흐름입니다. 1.4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50원 떨어지면서 37,200원 선에서 오늘 하락 출발한 상태로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2.83% 오름세 이어가면서 5,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주협의회는 금호타이어의 자구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이 자율 협약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키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금호타이어의 주가는 6.24% 뛰면서 5,2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상표권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 사용권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슨GT입니다. 넥슨GT가 모바일 게임 X 흥행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40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 11.62% 오른 1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X의 일매출액은 이 10억 원 수준으로 퍼블리셔와의 수익 배분을 5대5로 가정했을 경우에 넥슨GT가 인식하는 연간 매출액은 1,278억 원이라며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597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X게임으로 매출이 3배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2.11% 올라가면서 14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경우 사자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전일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가 29일 열릴 예정이라며 이전 상장 안건이 가결되면 11월 중순에 코스피로 편입될 것이며 셀트리온에 대해 현재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하면 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아주캐피탈입니다. 최근에 아주캐피탈이 중간 배당 소식에 27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네 번째 아주캐피탈 13.7%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9,99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주캐피탈은 전날 중간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1,253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717억 5천여만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아주캐피탈입니다. 12.71% 오름세 이어가면서 8,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10.19% 오른 1,73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페이퍼코리아입니다. 9.51% 오른 2,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9.36% 오름세 이어가면서 3,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2,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스코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6%나 넘게 급락률 이어가면서 1,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원상사입니다. 전일 대비 6.57%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1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안리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5% 오른 2,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가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 내림세 이어가면서 9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4.18% 내린 9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3.96% 내림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8,500원 하락한 20만 원대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YB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90원가량 하락하면서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은 3.69%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현이화입니다. 3.32% 내린 만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일렉트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 내린 2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7,500원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데스 컴파인입니다. 21.62% 오른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길게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오늘 2등을 달리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 전일 대비 1,590원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20% 약간 못 미치는 19.6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18.36% 오름세 이어가면서 1,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13.59% 오른 2,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9% 오른 4,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톤 스포츠입니다. 12.07% 오름세 이어가면서 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트레이스입니다. 11.38% 오르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17.86% 내림세 이어가면서 2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은 변동이 없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음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U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8% 내린 1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1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브레인 콘텐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넘게 하락률 이어가면서 동전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란불 켜주면서 97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옵틱입니다. 9.52% 내림세 이어가면서 1,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는 8월과 9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까운 중국과 일본 증시 역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현재 다소 초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7월까지는 코스피 지수도 신고가를 돌파하며 상승폭을 확대해왔지만 8월 이후의 수익률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기록했던 코스피 고점 이후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사이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섹터별 수익률의 차별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SCI 지수 기준으로 해당 기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돋보였던 섹터는 헬스케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급등으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와 소재, IT 등을 제외해 본다면 대부분의 섹터에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는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통신과 유틸리티 등은 10%가 넘는 낙폭을 기록 중이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 섹터 역시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예외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8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양상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이런 와중에 눈여겨봐야 할 업종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김도원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고점 이후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이어진 트럼프의 발언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재부각시켰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또한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루 이틀 있어왔던 문제가 아니고 기업 이익과 관련된 이슈도 아니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진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우선 파리 부동산 대책은 건설주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반기 턴어라운드와 이익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지만 주가는 이슈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은행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모두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고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도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이익의 호조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연체 이자율 감면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지만 이들 이슈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과다하다면 이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달간 글로벌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섹터별 움직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4년째 세계 137개국 중 26위로 평가되면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재정 수지 등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 단계 더 올라서 2위를 기록한 반면 취약 분야인 노동과 금융시장 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지는 경제 지표들의 전망이 좋은 만큼 국내 시장 흐름도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